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오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증권부 이소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저희가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양도 차익 얘기 나왔잖아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렇다면 소액주주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양도 차익 4천만 원이 생긴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양도 금액에 대해 0.25%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오는 2023년부터는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2천만 원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양도 차익이 3억 원 이하이면 20%, 3억 원 초과면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양도 차익 4천만 원이 생긴 소액주주는 기본 공제금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400만 원과 0.15%로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각각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해외 주식 직구들 많이 하시는데 공제 범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함께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 원까지 공제 대상인 반면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합쳐서 2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예, 그리고 손익통상 그리고 2월 공제 관련 내용 들어있다고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 들었는데 이 제도들은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손익통산부터 네네.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한 주식 두 가지 중 한 곳에서 이익을 보고 다른 한 곳에서 손실을 봤다면 이 두 가지 손익을 통산해서 손실이 더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2월 공제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3년 동안에는 손실을 2월해서 이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2천만 원 손실을 본 투자자가 올해 4천만 원의 이익을 봤을 경우 작년 손실을 2월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4천만 원의 올해 이득에 작년 손실액 2천만 원을 제해서 차익 2천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건데요. 이 경우에 2천만 원은 기본 공제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양도세가 소액 주주들에게도 이제 부과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23년 이전에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주식을 그 전에 파는 게 좀 유리합니까? 결론부터 네네.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소액주주 상장 주식에 대해 2023년 이후에 팔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가액을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2023년 이후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펀드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끝낼게요. 2022년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펀드 과세 방식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변경 방식입니까? 네, 지금은 펀드 내 상장 주식으로 버는 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2022년부터는 펀드 내 상장 주식에 따른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도 펀드를 통해 수익이 생긴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서 채권이자 분배금으로 100만 원, 상장 주식 양도로 100만 원, 총 200만 원의 수익이 난 경우에 지금 당장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채권이자 분배금 100만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생기는데요. 현재는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채권이자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4%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의 전부였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차익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펀드 환매 때는 반드시 해당 부문을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해서 부담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채권으로는 수익이 났지만 주식으로는 손실이 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현재는 주식 손실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채권 양도차익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손익통산을 활용해서 채권 이익보다 주식 손실이 크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의 개편안은 7월 말 확정된다고 합니다. 변화되는 이 과세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이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